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죠. 관세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그런데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닐 카시카리 좀 매파적인 위원인데 나와가지고 이런 설문조사가 비슷한 걸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는 있는데 당신의 경제 전망 뭐 때문에 영향을 받나요? 라고 하니까 여기 중간에 보이죠? 트럼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트럼프. 그 다음에 테리프, 관세, 그리고 트럼프. 이 두 개가 먼저 올라왔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그리고 제일 컸습니다. 이게 그 닷맵 같은 건데 단어를 입력하면 이게 풍선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떠요. 이 미국인들에게도 제일 큰 게 트럼프, 그리고 관세. 그러면서 카시카리가 1년에서 2년 내에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와 관세, 불확실성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겠다. 그래서 못 내리는 거다. 그래서 좀 매파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관세를 안 내리는 쪽으로 여기 적혀져 있네요. 정책 불확실성은 연준의 일을 어렵게 만든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긍정적인 얘기를 전달을 안 했죠. 여기서 자동차 관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5시에 할 것이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일으켰습니다. 원래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 그 블룸버그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CNBC 기자가 또 보도를 하고 빠르면 오늘 자동차 관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가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에 자동차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할 것이다. 행정명령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쭉 떨어졌죠. 그리고 동시에 유럽연합에서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메로스 세프코비크 이분이 이번 주 화요일에 워싱턴 DC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 관리인들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 유럽연합의 20% 관세를 트럼프가 매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기존의 시장이 예상하던 게 한 15%에서 20% 사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20%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시장이 미리 올랐던 거를 지금 좀 내려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역 정책 불확실성 인덱스인데 2018년도 때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뭐 중국이랑 관세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글로벌적이죠. 중국을 더해서 이제 유럽까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거의 역대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유럽연합이 영향을 받는 게 600빌리언 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이 중국이 445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더 크죠. 멕시코, 캐나다는 그에 비해서는 뭐 세 발의 피입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오늘 S&P 신용 등급 기관에 의하면 미국은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을 25%로 본다고 합니다. 미국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었는데 뭐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좀 전망이 안 좋다라는 내용으로 리포트를 올렸습니다. 오늘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리포트를 올렸고요. 그리고 오늘 무살렘 연준 의원 나와가지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여전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이 2%로 떨어지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준 위원들 둘 나와가지고 매파적으로 얘기했죠. 아까 전에 그 카시카리도 나와서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무살렘 또 나와가지고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추가적인 발언은 연준은 관세 영향이 경제 영향을 줄 것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비관세 영향은 연준이 더 긴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살렘 직원들, 이 연준 직원들에 의하면 10% 관세가 물가지수를 1.2%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가 10%로 봤을 때 1.2%면 20% 관세는 더 높겠죠. 그래서 무살렘 연준위원이 인플레이션이 2%로 떨어지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이제 자동차 관세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죠. 미국에서 53.7%를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멕시코는 16.2% 수입하고요.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8.6%로 FTA 협정 덕분에 이제 관세 없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일본입니다. 8.2%. 한국보다 작아요. 캐나다는 7.2%고요. 그래서 제일 영향을 받는 게 뭐 멕시코, 한국, 일본, 캐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영향이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약 25% 관세는 3,000불 정도 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해외에서 생산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 제조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가 하락은 관세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가 예상보다 좀 완화적으로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올랐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번 주 남아있는 일정. 내일은 GDP 성장률 나오고요. 장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 그리고 GDP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와야 시장에 좋을 수 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낮게 나와서 고용시장 강하게 나온 게 경제가 강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보류주택 판매 지수 나오고 캔자스 연은 종합지수, 7년물 채권 경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GDP 성장률. 그리고 금요일에는 PCE 물가지수, 개인 소득, 개인 지출 나옵니다. 이 두 개 또 이번 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미시건 데스 물가지수 설문조사도 나오네요. 금요일이 좀 큰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그리고 금요일이 어떤 날이죠? 4월 2일 관세하기 전 마지막 주입니다. 관세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번 주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차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면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많이 오르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적으로 나오고 관세에 대해서 좀 유동성 있게 하는 쪽으로 나왔으면 아마 많이 오르면 526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추세였는데 여기를 받고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상승이 끝인가 싶지만 그래도 오늘 주요 지지선 지켜줬습니다. 482. 여기를 지켜줘서 이번 주로 봤을 때 어디서 끝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이번 주 여기 주요 지지선 아래서 끝나면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위에서 끝나면 아직까지 이런 희망은 있고 자, 나스닥이었고요. 나스닥, S&P, 다우존스,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펠란티어, 아이온큐, 엔비디아 이 순서로 할게요. S&P도 주요 지지선에서 버텨줬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랑 비슷하죠. 주요 지지선에서 버텨줬습니다. 너무 차트가 똑같네요. 차트가 너무 똑같네. 여기 저항선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S&P도 이런 차트 아직까지는 가능해 보이긴 한데 일단 이번 주로 봤을 때 여기 빨간 줄 566에서 밑에서 끝나는지 위에서 끝나는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좀 유하게 나온다면 뭐 가능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맞고 좀 떨어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우존스도 비슷하고요. 다우존스 그나마 잘 지켜주고 있죠. 오늘 0.37%밖에 안 빠졌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기술주들은 빠졌고 경기 방어주들은 올랐어요. 여기 그룹을 보면 Consumer Defensive 경기 방어주들이 1%나 상승했죠. 에너지 0.5% 상승, 부동산 0.46%. 자, 테슬라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하방 추세에 놓여져 있고 이제 과대 낙폭에서 벗어났었죠. 3일 만에 거의 20몇 %를 상승하면서 한번 정확히 볼까요? 여기서 30%나 올랐네요. 야, 30%나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저항받고 좀 떨어졌고요. 약간 이런 게 기존 추세였죠. 이렇게 상승하는 게 기존 추세인데 아직까지 이 추세로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2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여기를 지켜주면 여전히 뭐 이런 추세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몇 % 빠졌죠? 5.5% 빠졌네요. 하루치로 보면 많이 빠졌긴 하지만 일주일로 보면 뭐 조금밖에 안 빠졌습니다. 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차트 보겠습니다. 340불 저항이 있고요. 여기 돌파하면 380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 있죠.
내일 SEC 청문회도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청문회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뭐 어떤 얘기하는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40 저항 맞고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3.6%. 이번 주로 봤을 때 300불 지켜주면 될 것 같네요. 자, 펠란티어 차트 보겠습니다. 펠란티어는 오늘 100불까지 가려고 하다가 계속 이틀째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85불 지켜주면 되고요. 85불의 매물대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좀 약세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지켜주면 여전히 100불 그리고 110불까지 가는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이온큐 차트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오늘 3% 빠졌고 오늘 장 시작하면서 10% 가까이 오르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 구글에서 5년 안에 양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올랐다가 뭐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27.5 저항 맞고 좀 떨어지고 있고요. 단기 추세로 보면 상승 추세긴 합니다. 이번 주로 봤을 때 22.3불 지켜주면 되겠네요. 22.3불 못 지키면 18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약세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 아직까지 지켜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는 뭐 깔끔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제 저항선을 맞고 하방 추세에 놓여져 있고 이제 저항선을 맞고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122불을 여러 번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돌파 못했고요. 돌파 못하고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 중에서는 뭐 중국 규제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 좀 크게 하락했고 112불 지켜줬습니다. 주요 지선 지켜줬습니다. 여기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 못 지키면 또 106까지 가고 또 계속 하방 추세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추세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